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에서는 주요 인사들과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참 명칭이 깁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숨이 차죠. 예,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조직인가요? 그 위원회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 이제 수도권이 너무 비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발전 방안을 아주 혁신적으로 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의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 만든 게 이제 분권위원회하고 균형위원회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그 균형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또 보수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순천에서 내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당선되셨고 새누리당 대표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조금 더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을 것 같은데. 전남 도지사 출마를 하고 나서 18.8%라는 사실 경이적인 그런 표를 도민들이 몰아주시는 바람에 그게 힘이 돼서 사실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했다고 하고 한참 뒤에 저보고 연금 개혁을 좀 맡아서 해달라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호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호남에서는 한 30여 년 동안 우리 당에 군의원 한 명도 제대로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광주 전남에 각종 아주 시급한 현안들을 이 정권에 와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국민 통합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을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저는 95년부터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27년 동안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호남에 대해서 좀 우리 정권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 제가 좀 그걸 하겠다. 그런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삼선 국회의원 하시는 분을 위원으로 모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자리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고 간청을 해갖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략기획을 맡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권부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신가요?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역대 정권들이 다 지역 균형을 얘기를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의 땅이 전체 우리 국토의 11.8%, 12%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52%,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부족해서 한강 밑으로 길을 뚫어도 서울은 차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더 수도권하고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격차는 어느 정도냐? 디지털의 매출액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89%의 디지털 관련 기업체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4%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디지털 시대에 절대로 지방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전라남도는요. 18개 군 중에 17개가 소멸지역입니다. 17개 하나 빼고 전체가 소멸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도 226개 가운데 89개가 소멸 대상입니다. 이게요. 지역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국가 재앙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 재앙. 이것은 대통령도 국가의 지도자들도 국회의원들도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이렇게 나라가 땅이 점차 지방이 소멸돼가고 없어져가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국가 재앙이다. 그러면 이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정책 하나로 해갖고 지금같이 계속 오히려 가속화만 될 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국가를 대개조를 해야 된다. 행정부처를 어떻게 과감하게 내려보내고 재정을 과감하게 내려보내고 조직과 인사를 과감하게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 대학이 됐든 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전부 지방으로 강제로라도 내려보내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런 국가 대개조에 말하자면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이 국가 소멸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이 제가 52%라고 했잖아요. 최고로 이 말하자면은 수도권에 집중됐던 일본이 33%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가 22%고 미국은 0.5%입니다. 0.5% 수도권 집중이. 우리만 지금 전 세계에서 5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이런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도시 문제, 여러 가지 범죄 문제 더 심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10만 명이 죽었답니다. 지금 가정을 해봤습니다. 서울의 원자폭탄이 얼마나 다치고 죽을까? 180만 명이 죽거나 다친답니다. 몰려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 말씀하시는 수도권 집중화, 그 지방과의 그 양극화 현상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국가 이제 개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대 이제 정권이 계속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요, 정치입니다. 수도권에 52% 인구가 몰려 있으니 유권자도 그렇게 몰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숫자도 거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총선에 이기려면 수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 요구하는 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똘똘 뭉쳐내서 320만 명 이상을 절대 서울을 키우지 않겠다고 했던 서울의 그린벨트를 그 뒤에 대통령들이 야금야금 다 풀어가지고 전부 서울로 몰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70만 명이 서울로 몰려 있어도 계속해서 수도권을 키우고 있는 이 정치의 말하자면 투표, 선거 이게 가장 나쁜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단임입니다.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이런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쳐도 야당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걸 또 생색내고 자랑하느라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정권 그래? 앞에 누구들이 했으면 나는 안 해. 모든 정권들이 또 그걸 이어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한 번으로 단임으로 이 정책이 끝나버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펼치지를 못합니다. 이제 물론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 청년들은 나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재미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수도권으로 이 멀리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과 환경이 마련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로 다 몰려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정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당선이 되면 치중하겠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광주 전남인데 이 광주 전남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하잖아요. 수도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전남은 그냥 아까처럼 소멸이다. 또 지역 소외다. 지방의 심각한 문제다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광주 전남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건으로 이것을 해소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종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힌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전남의 광양에는 광양제철소가 있습니다. 이 광양제철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2,600만 톤을 생산을 합니다. 포항이 1,800만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좁혀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전기차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의 차 껍데기 이 철판 전체가 다 광양제철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전기 아주 강한 철로 해야 되는데 전기 강판의 거의 대부분을 다 광양제철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가벼워야 됩니다. 초경량 강판도 광양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와 일반 내연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의 70% 소재가 뭐냐면 양극재하고 음극재입니다. 이것을 광양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다 생산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소재가 전라남도 광양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을 합니까? 지금 트럭이나 스포티지나 이런 것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 소재를 다른 데로 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양이 제대로 이러한 전기차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가지고 광주 공장에서 현재 42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생산하는 것을 80만 대 정도로 30만 대만 더 늘리면 광주는 지금 조립 공장이거든요. 경기도 소아리 광명에서 부속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는데 만약에 아까 이런 소재를 갖고 전기차를 80만 대를 생산하면 뭐 물류 비용 때문에 여기에서 부속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만 2천 개 되는 부속품을 광주 전남 인근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조립만 해도 광주 경제의 37%를 차지하는데 만약 그 경우에 아까 8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광주 경제 60% 70%를 현대자동차 거기에 그 협력업체들이라든가 거기서 일 보는 사람들로 이제 광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현대기아자동차가 대기업 아닙니까? 포스코가 대기업 아닙니까? 전라도에 있는 기존에 있는 대기업을 키우는 것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광주시 또 광주 전남의 정치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결단, 정부 부처의 협력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광주 전남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는 군의원 하나도 안 키워놨으니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쪽 당만 뽑아놨으니 누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런 절박한 얘기를 가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똑똑한 정치고 이게 제대로 된 민주화의 성지 이게 제대로 민주주의입니까?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정권이 교체 저쪽이 잡았을 때는 다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좋은데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 이정현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도 항상 호남에 와서 이렇게 제가 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저는 제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이정현 의원님을 당선시켜 주셨으면은 그런 것들이 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말씀같이 들립니다. 뭐 그렇게 들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현대차의 어떤 그런 그 생산의 좀 시스템을 바꿔서 전기차를 50만 대에서 한 80만 대 정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결정은 결국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닐까요? 같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냥 덜렁덜렁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넓히려고 한다면 지금 95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를 광주에서 생산한 거 아시아요? 아시아 자동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자동차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95년도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주에서 전기차도 한번 제대로 생산하게 하려고 한다면 뭐야? 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6만 평 땅에 그 80m 도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데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도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전히 지금 전기차 생산 방식으로 바꾸려면 새로 공단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단 조성을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국토부라든가 산업부가 협조해서 해야지 자기가 그다 기업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데라도 가서 판을 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도 균형 정책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뭐 지금 아직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앞선 대통령들 5년 내내 해도 안 된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방향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모든 것을 중앙에서 생색을 내야 되니까 선거에 도움되려고 예산도 거머쥐고 제도도 거머쥐고 그 말하자면은 규제도 거머쥐고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표드는 짓거리만 하니까 제 균형 발전이 안 됐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한번 따져봅시다. 신안의 발전 방향을 신안 군수보다 더 잘하는 중앙부처에 누가 있을까요? 광주 발전을 광주시장과 광주의 공무원들만큼 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서울에서 돈을 이만큼 마련해가지고 자, 이 조건에 맞는 거 공모해봐 해갖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정부 와서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발전 방안과 계획을 너희들이 세워라. 그리고 규제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그 규제를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다, 소득세다, 이전세다, 무슨 양도세다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가업 승계 기업이 내려온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상속세까지도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지금 정책을 이미 법안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 스스로입니다. 지자체 스스로고 지역민들 스스로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이 전라남북도 이게 호남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경상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 한두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한두 정권의 책임이겠습니까? 만약에 경상도 정권이 잡아갖고 호남을 낳고 싶겠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1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집권하니까 우리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할 정도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집권해갖고 10,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공단 하나 제대로 조성을 해서 제대로 기업 하나 끊고 온 거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방사선 가속기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27만 명이 고용이 된다면서요. 10,000명이 아니라 27만 명.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충북에다 뺏겼지 않습니까? 광주는 22개 전남은 22개 시군이고 그쪽은 11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집권해갖고 있을 때도 제대로 안 했다면 더 이상 이제 정권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광주시장과 광주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광주의 AI 데이터 집적센터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건 전국 17개 시도 어디에서도 맨 다리 나달라 길 뚫어달라 얘기만 했지 미래를 향한 이걸 안 했는데 광주에서 그걸 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광주 전남에요. 대기업 여러분들 없습니까? 현대기아자동차 들어와 있죠. 삼성에서 한 5천 명 고용하고 있죠. GS 지금 GS하고 LG하고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하고 이렇게 해갖고 전부 동부권에서요. 110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10%를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기왕 데려다 놓은 광주과기원 그다음에 뭡니까 한전대학교 무지막지한 두뇌들이 와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세계적인 두뇌들이 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장들이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가서 자문 구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미래 산업에 대한 많은 그러한 연구 재료들을 갖고 있어도 이 지자체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순천 목포대학교 얼마나 훌륭한 교수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 사람들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지역 발전을 시키려니까 안 돼요. 누구 정권 탓만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민주시민인 겁니다. 그게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 광주시나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한번 달리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해갖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해도 광주가 발전 안 했다고 한다면은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그 말입니다. 예, 잘못했다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당 사람들이 지금 두서너 명만 섞여 있어도 이런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가서 얼마나 죽어라고 가서 뛰겠습니까? 아무도 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 그 말입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수석, 당대표도 하신 대표적인 지역의 보수 정치인이신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3월 8일에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당대표 선거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의힘을 돌이켜보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도 못 낸 당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모셔온 사람이지 지금 자기들이 당을 다 후보나 냈습니까? 이낙연이 36%, 이재명이 32%일 때 최고가 4.6% 홍준표였었어요. 후보도 못 낸 당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명색이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대위를 거듭하고 있는 정말 정당으로서는 과연 정말 이게 정당 맞는가 싶을 정도의 형편없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당 대표 경선의 제일 관점이 어떻게 당을 바르게 새롭게 정말 국민들 거기다 맞게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말 그 너무 지엽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구태적인 그런 아젠다도 없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소선거구제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제도 그 자체는요 정치 개혁이 아닙니다. 뭐 언제 중선거구제 안 해봤건데요. 12대 때 중선거구에서 전라도에서도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거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자체가 변해야지 선거구를 어떻게 바꾸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구가 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공천을 받아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회 통과가 영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빠른 압축 성장을 통해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